네, 안녕하십니까. 송신혜입니다. 어, 다시 시작되는 라이브 영화 리뷰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오늘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던 극장 재개관을 한 거니까요. 여기는 지금 영화 배급사 뉴가 새로 문을 연 시네큐 신도림점에 와 있습니다. 신도림점이 여기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CGV 신도림이었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CGV 신도림은 직영 지점이 아니라 위탁 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CGV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네큐가 이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3강 구도 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이 3강 구도에서 4강 구도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영화 산업, 극장 산업에 얼마나 또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좀 기대가 많았는데 얼마 작년인가 이미 이제 1호점인 경주 보문 그 지점을 이미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딱 CGV랑 메가박스를 왠지 이제 짬뽕시킨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극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좀 글쎄요, 의외로 좀 첫 지점을 이 뉴 측에서 조금 의외로 조금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아, 사람들이 그렇게 좀 왕래가 적은 조금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곳에서 하필이면 왜 어, 운영을 하게 됐을까? 1호점을 경주 보문점으로 하게 됐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개관 준비를 한다고 여기도 지금 몇 개관 큰 관들은 큰 상영관들은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개관, 그러니까 3개관 정도가 막혀 있는 상황이고, 예, 보이시죠? 시대큐. 예, 몇 개관들은 막혀 있는 상태고 일단 뭐 자잘한 관들만 몇 군데만 일단 문을 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쉬운 게 지금 보니까 시트라던가 뭐 스피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예전에 신도리 CGV에서 쓰던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럴 거면 개관을 왜 했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경주 보문점처럼 좀 삐까뻔쩍 멋있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 영화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뭐 JK 필름 윤재균 사단이 만든 영화 바로 이 작품이죠. 그것만이 내 세상. 오늘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그 윤재균 사단인 JK 필름에서 제작한 영화고요. 그리고 JK 필름이 늘 그렇듯이 CG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만든 영화입니다. 뭐 JK 필름들 영화들 뭐 새롭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JK 필름 영화는 그러니까 믿고 거르는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병헌 씨라던가 박정민 씨 이 두 배우가 보여주는 케미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떤 연기를 보여주길래 이 JK 필름의 영화를 선택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일단 이 영화를 좀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혹시나 싶었는데 저는
역시나 라는 일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슬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것만이 내 세상은 이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었던 복서 이 조아와 그리고 셔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진태 두 형제가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그 진태와 조아 형제 중 이제 그 이제 형 조아를 버린 어머니, 여기서 이제 윤여정 씨가 등장하죠. 엄마 인숙이 등장하는데, 인숙은 이 진태를 버리고 17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자신이 일하던 그 식당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는데, 말이 웰터급 동양 전 챔피언이었지, 그러니까 남들 그 스파링이나 해주는 상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뭐 변변한 수입이 없는 꼭 제 얘기 같네요. 변변한 수입이 없는 그냥 삼류 무명 복서로 그냥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인숙을 만나고 그리고 동생 진태를 만나게 되죠. 아주 바보 같고 어눌한 진태를 만나게 되면서 조금 좀 내가 이제 완전 이제 어떻게 만났으니 좀 그렇게 유쾌할 리가 없죠. 바보 동생을 맞이한 그 진태로서는 그렇게 바보 동생 진태를 맞이한 조아로서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 형제와 이 세 가족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들한테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였고, 그리고 폭행죄였는지 영화에서는 제가 제대로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폭행 때문이었는지 무슨 죄 뭐 때문이었는지 지금 구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형제의 아버지는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인숙은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하러 부산에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조아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진태를 잠깐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진태는 이제 셔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었지만 알고 보면 피아노 천재인 청년이었죠. 셔번트 증후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셔번트 증후군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적장애인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좀 모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따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셔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오락에 환장하고 그냥 피아노 좋아하는 애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로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도중에 이 진태의 피아노 실력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진태 또 조하는 또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해서 그 이제 부잣집 사람들인 이 경숙 복자와 복자와 가율을 만나게 되죠. 복자와 가율. 근데 가율은 또 알고 봤더니 지금은 이제 교통사고로 은퇴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율의 할머니인 이 복자는 그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삼류 복서 돈이나 뜯으러 온 줄 알고 그냥 매몰차게 이 복자랑 그리고 이제 이 강 실장이 내쫓아 버리죠. 근데 이 셔번트 증후군인 이 진태
이 진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 천재인 내 동생을 저기한테 맡기면 어떨까 해서 가요를 만나러 가죠. 가요도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었고 전주 피아니스트였고요. 그래서 가요를 어떻게 보면 스폰서라고 해야 될까요? 가요에게 좀 내 동생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어쨌든 뭐 어떻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죠. 영화는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JK 필름 영화가 아니죠. 윤정현 사당 영화가 이렇게 평범하게 끝날 리가 없죠. 뭐 국제시장을 보셨거나 국제시장, 히말라야 이런 영화들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윤재근 감독 영화 스타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영화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쨌든 큰 의외의 복병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영화에서는 이제 힌트를 주는 장면들이 이미 힌트에 속하는 장면들이 몇몇 나왔기 때문에 이들 중 한 명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질 거라고 조금만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눈치채시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장면이 생기고 나서 두 형제에게 위기가 닥쳐오죠. 전반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그것만이 내 세상은 들국화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1집에 나왔던 앨범인데 1집에는 이 들국화 노래들은 뭐 행진도 있고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영화에서는 이 그것만이 내 세상과 축복합니다 두 곡이 실려 있습니다. 두 곡이 영화에 등장을 하죠. 동명의 이제 들국화의 동명의 제목을 영화 제목으로 선택이 된 것이죠. 실제로도 그것만이 내 세상 이 노래는 인숙이 즐겨 듣는 노래로도 등장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도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진태가 갖고 있는 이 셔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셔번트가 아니고 서번트죠. 자꾸만 이 셔번트로 읽게 됐는데 이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지적 장애인인데 천재적인 실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이걸는 증후군입니다. 뭐 이런 셔번트 증후군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 많죠. 주원 씨가 출연했고 헐리우드에서 미국에서 이제 리메이크돼서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뭐 드라마 굿닥터 같은 굿닥터에 나왔던 주인공도 바로 이 셔번트 주인공을 갖고 있고요. 뭐 마라톤의 초원이 이제 조승우 씨가 연기한 초원이라던가 그리고 그 영화 중에 볼링 영화였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볼링 영화 중에 그 천재 소년이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스플릿이었을 거예요. 스플릿이었나? 잠깐만요. 검색 좀 한번 해보고요. 볼링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스플릿 맞네. 이다위 씨가 볼링 천재 소년으로 등장했던 영화 스플릿도 있었죠. 이다위 씨가 연기한 영훈 역시 어떻게 일종의 이 셔번트 증후군입니다. 이거 셔번트 증후군으로 뭐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영화들은 뭐 너무 많죠. 셔번트 증후군은 이제 보이는 전반적인 진적 능력은 떨어지는데 이게 뭐
특정한 좁은 영역에서 비범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던 이 킴픽은 그 책 9,000권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한 페이지를 읽는데 8에서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9년 영국 왕립학회 철학보는 이 셔번트 증후군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성당에 뭐 반은 카톨릭 신자였었는데 지금은 뭐 냉담자지만요. 성당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지적장애인 친구들을 맡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중에 몇몇은 정말 천재적인 이제 친구들도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그러니까 날뛴다고 해야 될까요? 막 번잡하게 막 움직이고 막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무서운 게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고 거기에 미치면 거기에 미친 듯이 그냥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이제 친구 중에 첼로를 잘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일종의 셔번트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막 많이 하고 일부 친구들은 좀 약간 폭력성도 있어요. 근데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때리기도 하고, 근데 뭐 때리는 건 뭐 애교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 제가 좀 엄청 감동을 받았고, 마침 이제 그 관련 이제 단체가 있어 그들 친구들로 구성된 한 복지재단에서 이제 마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를 소개하려고 제가 이제 블로그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그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울산인가 갔던 적도 있어요. 그때 울산 KBS였던가도 기억이 됩니다.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그 하트하트 재단이었거든요. 하트하트 재단의 그 오케스트라였고,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몇몇 정말 능력자인 친구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연주회를 했는데 아주 진짜 기가 막혔죠, 진짜. 제 유튜브 계정에도 아마 그 친구들 연주회를 아마 실황을 아마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 송신에 찾아보신 다음에 하트하트 재단 이제 콘서트 이제 음악 콘서트 장면 실황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거 기회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정말 능력자인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이 셔번트 증후군은 정말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지닌 친구들이 이 실력을 이제 발휘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유 저 바보들 아유 저 멍청이들 아유 저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천재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하나의 그것을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친구들은 잘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박정민 씨가 맡았던 이 진태 역할이 이 셔번트 증후군을 가진 피아노 천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좀 그런데 좀 영화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JK 필름 영화들이란 영화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뻔한 스토리 구조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심파를 강요하는 듯한 장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 그런 장면들, 그런 장치가 JK 필름, 뭐 JK 필름 영화, 윤재균 사단의 영화들 뿐이겠습니까? 다른 이런 영화들, 한국 영화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이런 심파 영화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화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 국뽕, 박근혜 정권 때 좀 특히 심했죠. 이 국뽕이라던가 그리고 이 억지 눈물을 자극하는 이런 심파 그런 영화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 영화들을 또 억지로 만들었고 가장 이득도 보고 손해도 본 게 이 영화를 이 영화를 배급한 CJ 엔터테인먼트죠. CJ 엔터테인먼트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국제시장이라던가 인천 상륙작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영화들 가져왔고 영화들 제작하고 딱 거기 그 사이에 이제 국뽕 코드 딱 숨겨놓고 다 참 구질구질한 영화들, 그런 구질구질한 영화들이었죠. 근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현 정권에서 정권에서 미운 털 박히면 배급 시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현 정권에 맞게 그 입맛에 맞게 영화를 만들고 그러는 문제가 터졌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뭐 그 유명한 뭐 CJ의 그 CJ 그룹의 이제 국뽕 CF가 나왔던 거고요. 이제 정권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뽕 코드는 많이 이제 없어지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심파 영화들이 계속 줄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진균 사단, 이제 JK 필름 사단의 그것만이 내 세상을 편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딱 이제 보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는 꼭 울어야 돼요. 이제 거의 울음을 강요한, 눈물을 강요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유쾌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이 영화가 재밌느냐? 몇몇 장면, 뭐 이제 채널 CGV나 이런 CJ, ENM 계열 채널에서 CJ 엔터테인먼트 영화들 또 많이 또 소개를 하잖아요. 뭐였죠? 이렇게 뭐 영화들 이제 영화 제작 과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계속 노출을 시켜서 영화들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뭐 영화가 좋다, 뭐 접속 무비월드보다 사실 더 나쁜 게 CJ 쪽에서 자기네 영화들을 홍보하는 홍보물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이 영화를 잘 사들 영화들을 더 많이 노출을 시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악질이라면 악질이겠죠. 진짜 악질은 사실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유쾌하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유쾌하게 볼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킹 필름이 메이킹 필름, 그걸 메이킹 필름이라고 하죠. 메이킹 필름이 이미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장면들을 다 봐버렸거든요. 몇몇 장면들 있지만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몇몇 메이킹 필름에서 이 장면 재밌잖아 하면서 딱 미리 보여주고 실제 영화에서 딱 보여주니까 이미 거기서 웃었던 장면인데 내가 이 장면을 이미 또 봤으니 재미라던가 그런 부분이 반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럼 이 영화가 감동적이냐? 글쎄요. 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최근 같은 이제 CJ ENM ENM 계열이죠.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차라리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더 감동적이라고 저 차라리 더 말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감동적이었다면 더 감동적이었지. 이 영화는 솔직히 감동? 글쎄요. 전 이 영화가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감동 코드가 많이 깔려는 있지만 그런 이제 심파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이 대부분 다 면역이 돼 버렸거든요. 면역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그런 부분을 이제 어필한다는 거는 이제 옛말인 거죠. 예전에는 그게 다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JK 필름 스타일의 영화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유재기훈 감독 JK 필름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무슨 중국이랑 합작을 해서 뭐 쿵푸 로봇에 대한 영화도 뭐 만든다는데 JK 필름 쪽에서 그런 그 영화들을 보면 또 우려가 드는 게 거기선 또 심파도 들어갈 테고 억지 웃음을 유발시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거든요. 그나마 그 최근에 만들었던 JK 필름 영화 중에서 공조였나요? 공조가 JK 필름이었나요? 하여튼 저희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공조였을 거예요. 공조? 공조가 공조였나? 하여튼 현빈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 그게 뭐였더라? 그 영화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네요. 공조 맞아요. 공조가 아마 JK 필름 영화였는데 공조가 그나마 JK 필름에서 만든 오락물 중에 심파도 없었고 적절하게 액션도 있었고 그러니까 억지 웃음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근데 JK 필름 영화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아재 개그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개그 아니면 심파를 강요하는 그런 느낌의 영화들이 많았는데 최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JK 필름 이쪽에서도 많이 조금 인식이 됐는지 조금 많이 좀 비판이 많아서 비판이 많다는 걸 그들도 의식을 했는지 그런 좀 영화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이제 예전에 비해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웃음이라던가 심파라던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JK 필름 영화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많이 완전 저는 거의 이게 유재규 사단의 거의 불치병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본인들이 자각하고 고치지 않는 이상 이런 류의 영화를 계속 만들게 되면 관객들은 면역이 생겨서 결국은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적절히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절히 만들라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나 국뽕 영화나 그리고 눈물샘 자극하는 체류성 그런 저기는 그만 만들라는 거죠.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그나마 좀 나는 편인데 지금 이제 최근 그 JK 필름의 영화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고 그것만이 내 세상도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10에서 관람가 영화입니다. 10에서 관람가 영화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이병헌 씨가 살짝 욕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긴 한데 그런 장면들 제외하고는 뭐 온 가족이 보셔도 무난한 영화예요. 어차피 그런 가족 영화니까요. JK 필름이 나쁘다 말해도 그들의 최고의 장점이 가족 영화는 그래도 잘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뽕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 코드라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가족 영화는 잘 만들어요. 유재규 감독 사단 그거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당한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뭐 소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서번트 증후군의 동생 그리고 태물복서 그리고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이런 주요 배경이 되는 부대가 대학로거든요.
대학로가 주 무대이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뭐 배경이 되는 장소라던가 이런 부분 참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만 좋을 뿐이지 나머지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병헌 씨 뭐야 뭐 이제 뭐 연기 잘하고 영화에선 또 그 싸이의 뉴페이스였나요? 그건 뉴페이스가 아니다. 러빗인가요? 러빗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 막춤 막 보여주셨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막춤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영화에서는 여성 배우들의 활약상은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윤여정 씨가 이제 윤식당 주인 마님이시죠. 윤여정 씨가 그 역할을 좀 잘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분 뷰티 인사이드라던가 이제 최근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 1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 문숙 씨. 이 문숙 씨도 최근에 다시 이제 컴백해가지고 활발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분이 또 과거에는 또 이 엄청난 내공을 가졌던 아시죠? 뭐 산포 가는 길, 그 유명한 명작이죠. 산포 가는 길을 통해서 이상적인 연기를 보였던 진짜 명배우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주춤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영화계로 컴백을 하셔서 진짜 멋진 연기를 또 보여주고 계신 게 또 문숙 씨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멋지게 늙는다라고 딱 느껴지는 배우들이 몇 있잖아요. 멋지게 늙는다라는 느낌. 이 문숙 씨가 올해 65시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늙는 배우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문숙 씨라던가 윤여정 씨 정말 멋지게 늙는 대표적인 배우들이죠. 이들이 영화에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주인으로 이 세 식구가 사는 집에 집주인으로 등장을 하셨죠. 이 김성령 씨, 이제 호스트바 마담으로 마담인데 이제 룸이라던가 그런 장면들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아주 살결인 그렇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마음을 지닌 호빠 마담으로 등장하는 김성령 씨라던가 그의 이제 천방지축 딸 수석 역할로 등장하는 최리 씨 그리고 뭐 오토바이 가게 주인으로 등장하는 근데 그냥 이분은 항상 보면서도 일반인 너무 무르르듯이 연기를 하셔가지고 가끔 저는 이분 일반인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뮤지션이자 이제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백현진 씨. 그리고 이분도 배우인지 가수인지 가끔 의심스러운 조관우 씨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깨알 감초 연기 하면 또 이분 빠질 수 없죠. 황석정 씨도 등장을 해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은 그런 부분, 이제 심파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이 서번트 증후군을 바라보는 자세. 물론 이 박정민 씨가 연기를 잘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적장애인들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친구들을 많이 관찰을 해보는데 지적장애인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의 특성을 잘 캐치를 하고 있어요. 잘 캐치를 했어요. 생각보다 박정민 씨가요. 이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물론 일부에서는 장애인을 너무 희화화한다. 그런 영화 아니에요. 좀 많았잖아요.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스플릿 같은 경우도 이다위 씨가 볼링 천재로 나오기는 하지만 상당히 지적 장애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컸거든요. 이 영화도 뭐 그런 게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지적 장애인을 바라보는 지적 장애인, 이 서번트 증후군을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자세에 있어서는 조금 그들이 이제 우스갯거리,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이런 지적장애인 친구들을 같이 마주해본 저의 느낌상 저희 생각에서도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제가 볼 때 그것만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서번트 증후군을 그렇게 너무 희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절충안을 찾은 것 같고요. 박정민 씨도 사실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 이런 사람들이 좀 희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40자 평으로 이 영화를 말해볼게요. 버려진 전단지, 버려진 인생, 그리고 버려진 꿈.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가족. 인간극장 세상에 이런 일이 영자발군다 등 온갖 교양물을 짜집게 한 느낌. JK 사단의 심파병은 약이 없는 듯. 그나마 박정민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와 윤여정, 문숙 씨 같은 배우들이 살린 영화. 저의 별점은 이 영화 5점 별 5개 만점에 셋 반입니다. 셋 반은 제가 이제 제 영화에서 이제 앞으로도 별점 얘기를 하겠지만 셋 반으로 매긴 이유가 별 4이 정말 좋은 영화고 별 4반이 정말 최고의 영화로 이제 치부할 때 점수를 드린 거예요. 별이 셋 반부터 내려가면 이 영화는 최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셋짜리 영화들도 제가 체크한 영화 중에 별 셋짜리도 몇 편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이 영화는 일단 별 셋 반입니다. 좀 아쉬움이 많은 남는 영화고 이런 JK 필름의 영화 스타일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 대한 라이브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